1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달하도록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게 이거 가지고 이제 뭐 논란이 많이 되죠. 우리가 이제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뭐 규정이 좀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만약에 월세가 100만 원이라고 치죠. 100만 원이면은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하면 300만 원이잖아요. 300만 원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가 되어야 돼요. 그죠? 근데 보세요. 어떤 월세 100만 원인데 어떤 달은 50만 원만 내고, 그 다음에 어떤 달은 또 30만 원만 내고, 어떤 달은 또 70만 원 내고, 어떤 달은 제대로 내고, 막 이렇게 들쭉날쭉 막 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해당하는 1월, 2월, 3월 기준으로 보면은 다 연체가 된 사실이 있어요. 그죠? 연체한 사실이 있습니다. 몇 번 연체냐라고 하면은 1월 달도 연체하고, 1월 달 50만 원 연체, 2월 달 30만 원 연체, 뭐 4월 달 이런 식으로 연체가 수두룩한데도 그게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하는 300만 원의 그 금액이 도달하는 그때가 그런 사실이 있어야 그 갱신 거절 사유로 본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2012년도 서부지방법원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이제 건물 명도인데요. 명도. 세입자가 이제 차임 2번 못 냈습니다. 차임 2번 못 내고 그러면 계약 해지 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임대인은 명도 소송할 테고요. 거기에 대해서 세입자는 뭐라 그랬냐면 2번 못 낸 건 맞는데, 자, 법을 한번 보세요. 임대차보법 10조에는 3기의 차임액에 이르지 않는 이상 갱신요건 보장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2기 연체로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민법 640조는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3번 연체가 돼야 되는 거지, 민법을 따라서 2번 연체가 돼서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상인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법원은 두 개가 입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입법이. 이거는 3번의 차임, 3기의 차임액에 이르지 않는 이상 한다는 부분은 갱신요건을 거절하기 위한 사유고, 요 2기의 차임 연체가 되는 건 해지하는 부분은 해지할 사유이기 때문에 서로 따로따로 노는 것이지, 이게 상가임대차보법이 민법의 규정을 배제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의 적용을 따라서 2번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게 해당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아까 서부지방법원 2012년도 판결이거든요. 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상인법은 10조 8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차임 연체와 해지 이래가지고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행법규로 요 약정, 여기에 법에 규정된 것보다도 더 다른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상으로 차임 2번 연체하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이것도 다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10조 8, 3번 연체해야 해지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신설된 게 2015년도예요. 15년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기가 된 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계기가 된 겁니다. 실무상에는 어떤 경우에는 3번, 어떤 경우에는 2번. 그러니까 이 10조 8이 2015년 이 신설되기 전에는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상가임대차의 경우에 2번 연체하면은 해지할 수 있거든요. 민법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아까 서부지방법원 2012년 판결처럼 그것은 해지할 때 2번 연체하면 해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정당성이 인정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혼란이 있구나, 재판까지 가서 혼란이 있구나라고 해서 이왕이면 법을 좀 바꿔가지고
세입자한테 유리하게 차임 연체가 3번 돼야 해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예 신설을 해버렸습니다. 신설을.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법 규정이 이제 신설된 어떤 계기,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좀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년도 대법원 판결입니다. 자, 이게 자, 갱신요구권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시죠. 우리가 쭉 이렇게 기간이 만약에 한 3년 이렇게 됐잖아요. 3년 기간 동안에 그 3번 3기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 연체된 경우에 갱신 요구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 세입자가 3번 3기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는 했고, 그거를 이제 임대인이 너 그동안 월세도 잘 안 내고 있기 때문에 나 계약 연장 못 해줘, 이렇게 하니까 세입자는 그 명도를 안 받아들이고 소송까지 갔는데, 세입자가 이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에 만기 무렵이죠. 그때는 내가 다 냈다, 월세를. 그때는 3기 연체분이 없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 3기 차임액에 달하도록 뭐 한 경우, 있는 경우, 이 부분을 해석을 이제 본인 나름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법원은 그런 게 아니다. 그거는 임대차 기간 도중에 상대방과의 어떤 신뢰관계, 계속 월세를 잘 내왔느냐, 그런 부분을 봐서 갱신 요구를 할지 말지를 임대인이 이제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게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에 상기분 차임이 뭐 연체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지방법원 2018년 판결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 갱신요구권 관련된 사건은 아니고요. 권리금 회수 청구권 관련된 사건입니다. 권리금 회수 청구권. 자, 계약 만기게 돼서, 자, 권리금 내가 받아 나가고 싶다. 사람 소개시켜 줄 테니까 계약 체결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임대인이 뭐라 그랬냐면,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 당신은 3기 연체를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권리금 회수 청구권의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 그렇게 하면서 거절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임대인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겁니다. 권리금 회수 청구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이 쟁점 자체가 3기 차임 연체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이 쟁점이기 때문에 법 규정은 똑같거든요, 사실은. 갱신요구권이나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나 예외 사유는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갱신요구권에도 법리는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게 지금 세입자가 뭐라 주장했냐면, 임대차 갱신한 후에는 임대차 기간이 이제 이렇게 한 번이 아니고요. 3년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와서 나 권리금 빼나가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임대차 기간이 처음에 1기 예를 들면 3년, 그 다음에 두 번째 3년 이렇게 돼 있는데, 갱신된 다음에, 임대차 기간이 갱신된 다음에는, 이제 권리금 내가 받아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는 3기 차임은 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 3년은, 그때는 내가 뭐 어려워서 3기 차임을 한 적은 있어도, 두 번째 3년 기간 동안에는,
차임 연체가 없었기 때문에 3기 차임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권리금 회수 청구가 인정된다라는 주장을 세입자가 한 겁니다. 그런데 법원은 임대인 편을 들어줬어요. 세입자 주장은 안 받아들이고 임대인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약 기간 내내 그런 적이 있었느냐, 3기 차임 연체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저는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